네,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접수가 됐을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18,000원에 비중 50%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사셨나요? 언제 사셨나요? 예,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잡으셨군요. 들어가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지금 뭐 펀더멘털도 좀 저평가한 것 같고, 그 수급도 지금 꾸준히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 그 쌍크림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차트상으로도 이격 조정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그 올해 실적 상장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좀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입니다. 매수가 18,000원, 비중 50%로 오늘 진입을 하셨네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보다는 0.28% 하락이었고요. 1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펀더멘탈, 수급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진입하셨다고 했는데요. 가장 최근의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자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 테마주, 와이브로 관련주로 얽히면서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사 자체의 이슈도 또 찾아볼 만한 것이 있을지 명준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지금 이슈에 있어서 본다면 이노와이어 작년도 연말부터 상당히 이슈에 많이 지금 휘말렸죠. 나쁜 이슈라기보다는 테마성 이슈들, 작년 연말 같으면 WMC 관련, 그리고 올해 같으면 최문순 장관 관련, 그런 가운데 근래에는 지난달인가요? 리포트에서 이노와이어의 주력 사업인 그 단말기 계측 장비 관련해 갖고 올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포트,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이노와이어가 나름대로 그 시청자님이 아까 차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오를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 면들은 지금 그 이슈 자체, 그 지금 단말기 제어 계측 장비 있어서도 이노와이어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 회사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는 지금 면들이 되겠죠. 거의 한 45% 이상, 37% 가까이 단말 장비, 계측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올해 같으면 한 20%대 감소세가, 매출에 있어서의 감소세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기존 무선망 최적화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정도의 실적은 유지해 줄 수 있다. 한 100억대 내외는 계속 해줬죠. 2011년과 2012년도에도 100억대 내외는 해줬는데 그쪽이 좀 약하더라도 올해도 100억대 정도는 해준다. 그러나 이슈 자체, 이슈는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테마 이슈가 자꾸 반복되면은 단기성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만 제 생각에 단기적인 포인트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2월달과 3월달 흐름에서 상당히 강세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더 뻗어나가는 양상보다는 최근 기조 속에선 그쪽은 명확한 고점 징후들을 주는 가운데 후발주가 올라오죠. 같은 IT나 같은 BT 종목에 있어서도 후발주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그럼으로써 밸류에이션 대비 그래도 그다지 고평가가 아닌 종목이 후발주 상승이 나타나는 지금 기조라면요.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실적, 현재 시가총액 별로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올해 단말기 계측 장비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지만 오히려 지금 4월달 장에는 IT의 다른 휴대폰이나 부품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는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엔 역시 지금 시점에는 보유 내지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수급 나쁘지 않았고 또 접근 시기 괜찮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유의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기본적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방금 명준우 전문가도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올해 주력 사업인 단말기 계측 장비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강지원 전문가님 펀더멘탈 분석 도와주세요. 이노와이어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통신 시험 및 계측 장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그 국내 시장에서 약 80% 정도에 되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통신 서비스가 LTE 시장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제조가 되고 발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통신 시장에서 이 LTE 서비스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LTE 어드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LTE 서비스보다 조금 더 높은 서비스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LTE 서비스에서 LTE 어드밴스 서비스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계측기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했지만 통신사들이 추가적인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LTE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을 했지만 해외 시장,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아직 LTE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되고 이제 실적이 나타나야 된다면은 그때는 성장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이미 한 번 정도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1년도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50억에다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113억 정도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은 지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2,000원까지도 올라왔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다른 이런 통신 계측 장비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올해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해외 실적이 얼마큼 받쳐주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실적만을 가지고 볼 때는 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주당 순이익 오늘 종가가 18,000원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약 1,800원 된다면은 퍼로 따질 때 약 10% 정도가 되겠죠. 현재의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같은 동종 업계의 펄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좀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펀더멘탈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성장세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다음은 차트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평선 역배열인 상황에서 얼마 전에 20일, 60일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긴 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현웅 PB님 도와주세요. 네, 이평선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장기 추세선은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것은 이제 매수 신호다, 이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인 이제 그 하락 추세에서 어떤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매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추세선이 가장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한 차트를 일단 확인을 좀 해주시면요. 일단 지금은 그 작년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차트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이 사실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지어봤고요. 제가 이제 그 첨부해드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봉인데요. 2012년 이제 4월 부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은 역시 저항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리고 동그라미로 제가 좀 쳐놨듯이 어떤 밑에 거래량을 봤을 때 일단 최근의 상승 자체가 그다지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도 그다지 이제 긍정적으로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라든지 뭐 저평가 요인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중을 50%를 들고 갈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려면은 제가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차트를. 긍정적으로 바뀌려면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일자 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일봉을 봤을 때 특히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는데, 사실 쌍바닥을 그려주는 흐름이 나와준 이후에 그래야 이제 상승 추세라고 이제 돌아선다라고 이제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 50% 비중은 조금 축소하는 것이 어떠실까라고 이제 결론을 내드리고요. 비중 축소의 의미로 저는 이제 매도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매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자리다. 비중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랄게요. 세 분의 투자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투자 의견과 더불어서 목표가, 손절가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재현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 17,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명준우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 목표가 2만 원까지로 가장 높게 봤고요. 손절가는 17,400원이네요. 김현웅 PB는 매도 의견, 비중 축소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8,550원, 손절가 17,85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화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 접수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는 02-325-8200번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8299님께서 동성제약을 보유 중이시군요. 4,770원에 30%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강재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동성제약 시청자분께서 4,770원 30% 말씀하셨는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약 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염색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사업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회사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제약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부 정책, 헬스케어 관련해서 움직이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도 같은 흐름으로 전개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자체에서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업종군이 같이 상승하면서 좀 따라간 케이스지 이 종목 자체가 뭐 제약이나 그쪽에서 저평가 요인이라든지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성제약을 보게 된다면은 자, 차트상에서 앞전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넘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앞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래량이 실렸던 바로 이 자리가 있죠. 작년 10월달 이 자리대의 저항대, 이 매물대 구간에서 현재는 저항을 막고 지금 여기서의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21선의 각 자체가 상승각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21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다면 다시 한번 5,100원이라는 가격대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뭔가 거래량의 증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우선 짧게 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오늘 종가 자체가 4,770원인데 내일 시장에서 4,700원이라는 가격대, 요 작은 박스권인데 요 4,700원의 가격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짧은 손절을 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4,900원에서 4,950원 요 사이대에서는 짧게 우선 끊으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현재 신용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손절가를 짧게 드렸습니다. 자, 짧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오시아요. 아, 매수가 비중 궁금하네요. 예, 158,500원. 네. 20%. 몇 퍼센트요? 20%요. 20%요. 어떤 예.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네.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하점 위주로 샀는데 앞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OCI 매수가는 158,500원, 비중 20%입니다.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들어볼까요? 명준호 전문가님 좀 부탁합니다. 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OCI를 지금 접근하신 거는 조금 긴 관점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짧은 관점인가요? 지금 앞으로 좀 멀리 좀 보고 잡았는데. 예. 이 지금 하점에 빠진 것 같아서 샀는데 앞으로 좀 오를런지 안 그러면 더 빠질런지 몰라가지고. 예, 지금 158,000원대 가격이 최근 매수 가격이신가요? 예, 1일날이요, 어제. 어제 매수하신 거고. 예, 좀 중기적인 뷰시면은 제 생각에는
OCI가 저점을 작년도 11월 달에 14만 4천 원 정도 저점을 찍어줬었는데 네. 올 6월 달, 7월 달 이 시점까지 14만 원을 하회하는 양상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연후의 시점들 있어서는 또 올 연말로 가면서도 이제 추세가 나온다 그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메리트로 지금 접근을 하셨으면 지금 낙폭이 워낙 크죠. 낙폭이 크다기보다 낙폭이 깁니다. 이 종목이 최근 차트에서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그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달 동안에 빠진 폭이 10% 정도이지만 그 과정 중에 지금 거래일수로 봤을 때 거의 한 18거래일, 19거래일 동안 연속 음봉이라는 거. 이거는 인위적으로 지금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 외국인의 의중 혹은 기관의 의중에서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바닥을 다져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위적으로 종가 관리를 나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8, 19거래일 연속 음봉. 사실 종목이 아무리 뭐 20%, 30%를 빠질 때도 단기 낙폭 이후에 반등 줬다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러나 이 종목은 연속 음봉이 19일째 나타나고 있는 건 상당히 인위적인 흐름인데 제 생각엔 그렇게 봅니다. 월봉 차트상에서 좀 긴 관점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면, 지금 2, 4분기, 3, 4분기 넘어가면 올 지금 4월에서 한 7월, 8월 달의 국면이 중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바닥으로 봅니다. 바닥. 즉 바닥이라는 얘기는 앞으로죠. 내년도와 내후년도, 내내후년도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바닥권의 국면으로 지금 보는데 그러나 OCI라는 종목의 특성, 이 종목은 시장이 좋아질 때 먼저 올리는 종목이 아니죠. OCI가 진짜 뜨겁고 시장에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는 끝자락입니다. 왜? 유가나 상품 가격이 경기 사이클의 초반부부터 유가와 상품 가격을 올려놓으면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먼저 살려놓고 그때까지는 유가와 상품가를 억제시켜놓고 오히려 5년짜리 중장기 사이클이면 한 3년, 4년, 5년 가면서 유가와 상품가를 올리고 끝자락에 가서 또 가열차게 크게 올리죠. 이런 면 때문에 OCI가 항상 경기 사이클의 끝자락에 가서는 진짜 슈퍼스타 종목이 되는 반면에 초입부에는 좀 느린 면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엔 OCI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바닥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닥권에서는 누구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저점을 깨면서 마지막으로 찍어 누르는 구간이 있다 하고선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6월달, 7월달까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OCI 자체의 PBR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한 1.2배, 1.3배 물론 작년에 적자 전환이 됐지만 뭐 지금 1, 4분기 넘으면서도 소소하게 흑자가 된다, 적자가 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바닥을 찍기 위해서 6월달, 7월달 요 정도 시점까지는 좀 누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낙폭과대에 대해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그걸로 오히려 끊어서 이익을 작게 뭐 3%, 4% 이런 식으로 취하는 그런 전략은 현재 시점 뭐 필요하겠지만 중기적인 포커스에 있어서는 지금은 만약 뭐 내가 돈이 굉장히 많다. 내가 5억 원어치 OCI를 사고 싶다면은 한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들어갈 시점이긴 맞지만 중기적인 목적에서는 그렇지만 진바닥은 제 생각엔 한 6, 7월 정도 가격은 14만 원을 슬쩍 하회하는 정도 거기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좀 긴 관점이시라면은 한 템포, 한 2, 3개월 정도면 진바닥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그런 시점에 진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OCI 살펴봤는데요. 좀 긴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꼭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카운슬러 1부는 이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실시간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